안녕하세요. 법이 빛나는 밤의 이시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높게 보면서 성관계 전에 미리 사전 동의하는 것을 입증하는 부분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어플리케이션까지 등장했다고 하죠. 지난 7월에 출시된 어플리케이션은 변호사의 자문까지 거쳤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해요. 과연 이러한 동의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이 법적 효력이 있을지 형사전문 변호사인 제가 한번 직접 어플을 살펴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등장했다라고 하는 이 어플을 보면 소개 문구에서부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안전한 사랑을 위한 변호사 검토를 마친 성관계 동의 서비스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어플을 자문한 변호사님도 계시다고 합니다. 어플은 다운로드를 하려면 성인 인증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미성년자는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의제 강간, 의제 강제추행이라는 것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동의를 하더라도 처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인들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플에서 나오고 있는 합의서 부분,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한자와 수락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맨 마지막에 제6항에 보면은 이 계약서 작성 이후에 각각으로는 서로에 대해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일반인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민형사상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면 여기에 서명 동의하는 즉시 그럼 형사고소를 못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향후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요. 민사소송은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민사소송에 있어서 서로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를 하면요. 소송을 앞으로 계속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거를 부재소의 합의라고 해요. 그런데 형사고소에 있어서 나 앞으로 너한테 고소 안 할 거야. 앞으로 형사상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당사자 간의 합의는 상호 간의 사회 상규에 위반하거나 또는 누군가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일 때에는 이런 동의서를 썼다 하더라도 형사 고소로 하는 것에는 문제는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다만 이렇게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동의를 했을 정도라면 과연 성범죄의 피해가 맞느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효력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나와 있는 1번 부분 볼까요? 아주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법적인 부분이라기보다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정해야 되니까 정한 것 같은데요. 12시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는 성관계나 스킨십을 동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법적인 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12시간이면 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밤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밤에 성관계를 하는 것을 서로 동의를 했는데 그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는 자기 성관계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이 사람이 성관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과연 동의해야 한 성관계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것을 동의하는 사람도 12시간인 걸 알고 동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마 내일 아침까지도 이 사람이랑 스킨십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동의를 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동의를 했다라고 하면 성범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무혐의의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변호사의 어떤 그 자문을 받았다는 느낌은 들어요. 왜냐하면 보험계약서의 스킨십이란 뭐냐, 성관계란 뭐냐 이런 규정, 스킨십은 정적인 대화 및 신체 접촉 일체를 포괄한다. 이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형법 및 성폭력 특별법이죠. 성범죄특별법 등 성범죄 관련 법률을 규정하는 모든 성행위, 유사 성행위를 포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성행위는 일반적인 성행위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유사 성행위를 포함했죠. 그러니까 이 유사 성행위라고 하는 것은 성기와 성기의 결합 외의 성행위를 유사 성행위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문을 이용한 성행위를 원치 않는데 했을 때 과연 이 규정만으로 무혐의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사실은 이게 초기 단계여서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 계약서를 쓴다면 원래는 더 상세하게 써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이 여성분이 중간간이다 이렇게 고소를 했을 때 경찰 조서에 뭐라고 쓰여 있는 경우가 많냐면요. 자고 났더니 자기랑 있던 사람이 사라졌고 피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리고 자기는 걱정이 돼서 신고를 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피임을 하는 걸 전제로 동의를 한 것이냐 아니면 나는 피임도 관계없이 동의를 한 것이냐. 실무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부분은 쟁점이 돼요. 이 항 보면 진정한 의사에 작성된 것임을 상호 인지하고 보증한다라는 의미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서로 알고 합의한 거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항 보시면 이 부분이 굉장히 특이해요. 본 합의는 일방적 의사에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바꿔 생각하면 합의서를 쓴 이후에 해지가 바로 가능하다라고 하면 해지 버튼이 있나요? 해지 버튼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관계 합의서를 다 써놓고 예를 들면 남자가 너무 좀 폭력적인 스타일이야. 난 그때부터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강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근데 그 해지를 한 것이 어떻게 입증할 거냐는 것이죠. 이 부분은 조금 특이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4항입니다. 상호간 동의가 되지 않은 영상, 사진, 녹음 등 매체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부분의 합의서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선언적 의미가 있겠죠. 이 합의서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성관계에 동의를 했다고 해서 영상을 찍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 녹음이라는 부분이 조금 의미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녹음은 우리 형법상 처벌 규정은 없어요. 녹음 등 매체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라고 해서 녹음을 안 했다라고 했을 때 사망 부분과 결합해서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동의를 한 건 맞지만 나중에 성관계를 하기 직전에 나는 하기 싫다라고 분명히 거부 의사표시를 했다. 그래서 난 해지 의사표시를 한 거다 라고 주장했는데 이것 때문에 녹음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상당히 법적 분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서로 동의하고 작성한 것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게 실제 동의 과정은 알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동의하라고 위협을 한다거나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이제 어떤 협박이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입증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협박의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진정한 의사의 동의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걱정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요즘 중간간 준강제추행 사건이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휴대폰을 지문이나 아니면 얼굴 이렇게 갖다 대서 이걸 풀어서 가해자가 이것을 실제로 스스로 동의를 한 것처럼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요. 근데 다만 본인은 이걸 다 스스로 동의를 했는데 다음날 기억이 안 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CCTV가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클럽이나 아니면 모텔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CCTV에서 시청거린다. 그리고 거의 뭐 이렇게 업고 가듯이 부축을 한다. 그런 CCTV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동의가 있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의사의 동의라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물론 어느 정도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 추론은 가능한 정도라고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러한 어플에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건 나는 완전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이 100% 법률상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이런 동의서에 동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범죄에 관한 법적 면책을 전혀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아서 동의를 했는데 나중에 다른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난 그거 동의했으니까 고소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모든 형사사건 다 마찬가지지만 증거 하나만 가지고 이 사람의 유죄 무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과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 이것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는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화제의 성관계 동의 어플 과연 법적 효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어플이 출시되고 한 3개월 만에 한 1000여 건 다운로드가 되었다고 해요. 이러한 서비스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떠한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제대로 인지를 하고 본인이 어떤 상대 이성을 상대할 때 본인이 좀 진심으로 대하고 본인이 어떤 도덕적 관념에 있어서도 나쁜 행동이라는 부분을 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휘말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